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맞는 연구실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 이제 저는 크게 지도교수 유형, 교수님 프로필에 대한 한 파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연구 분야, 구성원 졸업 후 진로, 최근 실적을 통해서 아는 방법.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뛸 수 있는 연구실 인턴을 통해서 그 연구실에 맞는, 이제 나에 맞는 연구실을 선택하는 이런 3단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지도 교수의 유형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혹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좋은 유형만 선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최은석 박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작성이 된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떠오르는 별. 이제 본인 실력이 있으면은 가장 이상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실력자들과 같이 있고 또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낙오되기 그만큼 쉽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는 통제광 과학 오타쿠. 연구자로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힐 수는 있는데 학문에 대한 꼼꼼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간이 짧은 석사생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박사 과정생 분들도 처음 기초부터 이제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또 좋은 이제 교수님 유형 중에 한 분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반쯤 신. 앞에서 이제 떠오르는 별이라던가 통제건 과학 오타쿠와 다르게 이분은 이미 이제 그 어떤 한 학문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심오함이 있고 또한 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 학계, 그 분야에서 오랜 연구를 하셨던 대가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프로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저는 저희 교수님을 좀 가져왔고요. 이제 이러한 프로필에도 교수님의 역량, 집중 연구 분야가 무엇인지 본인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홈페이지, 연구실 홈페이지에 보면 실제 어떠한 주요 연구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부 전공 혹은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것 아니면 미래에 전도 유망할 것들을 한 번쯤은 이제 이러한 타이틀, 이러한 소제목들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졸업 후 진로, 그러니까 졸업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결국 A 연구실, B 연구실 제가 비교를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산업체가 80%, 그리고 국가연구소가 20%인 연구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포스닥 국가연구소에 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진로를 가는 그런 연구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산업체에 갈 것인가, 포스닥에 갈 것인가를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만으로도 그런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이 교수님을 통해서 어떤 쪽으로 많이 가더라라는 것들을 참고해 보면 충분히 이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 보시면 퍼블리케이션 안에 이렇게 적힌 이제 실적 이런 네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는 저널에 대한 임팩트 팩터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공동 연구팀에 대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 구성원들이 포스닥, 박사, 석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최근 연구 논문 연도별 개수까지도 좀 적혀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실제 그 연구가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이해를 하기 쉽게끔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분야에 이제 가볍게 좀 입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커버 이미지가 또 이제 많을수록 또 이제 그 저널에서 인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연구실 인턴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연구실 인턴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직접 한번 뛰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인턴을 하게 되면 연구실 구성원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교수님의 지도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분야, 관심,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연구실 인턴을 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인턴에 임할 경우에는 실제 이제 지원 시에도 유리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인턴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쉽게 이제 그것을 그만두거나 나가야 할 때는 절차들도 있을 뿐더러 좀 이제 심적으로도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턴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될 뭔가 절차상에 뭔가 형식적으로 얽매인 것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인턴은 많이 해보라고 이제 최소 대학원을 진학에 관심이 있다면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좀 해봐라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구실 인턴을 어떻게 지원하면 되냐를 봤을 때 크게는 이제 대학원 공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뭐 이제 그 IST 이제 국가과학기술원 같은 뭐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유설프, 유알프, 유비짓 이러한 인턴 기간, 접수 기간,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서 실제 공식적으로 인턴을 지원하면서 장학금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관심 연구실에 교수님이 컨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김박사넷을 이용해서 실제 분위기를 파악할 수도 있고 대략적인 이제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 또 교수님에 대한 어, 정보들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일 작성에 교수님 혹은 연구실 구성원과 실제 약속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관심 분야와 또 TO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부딪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메일을 작성할 때 연구실 내 연구 분야와 관심 분야, 그러니까 내 관심 분야와 연구실의 관심 분야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어필하는 것이 메일을 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앞에서 크게 이제 나에 맞는 연구실 선택을 할 때 지도기수 유형 교수님 프로필에 따른 정보, 연구 분야, 구성원 졸업 후 진로, 최근 실적 확인을 통한 연구실 선택. 세 번째는 연구실 인턴을 통한 연구실 선택.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석사나 박사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생각해 봄직한 연구실. 앞선 부분들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꾸준한 실적이 없는 곳. 이것은 바로 논문 작성이 어렵다는 뜻을 말합니다. 대학원생은 논문으로 대변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한 이제 꾸준한 실적이 없는 곳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또 선배가 없는 실험실, 이제 성장이 더딜 수도 있고요. 또 교수님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 선생님이 없는 실험실. 이것은 이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학원생은 생각보다 행정 서류, 그리고 또 절차들이 좀, 과정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봐서 연구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